안녕하십니까. 36번째 배정한자 풀이 시간이죠. 물론 상급과 준상급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수준이 높죠. 수준할 때 수준이 무슨 수의 무슨 준인지 아십니까? 물수의 준할 준자입니다. 수평준, 요 준이라는 물의 높이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물의 상급수 수준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사람은요, 역시 물 좋은 데서 놀고 살 일입니다. 네, 수준은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욕조에 물만 높이지 말고요. 마음에 물을 높이십시오.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죠. 물의 반응은 있답니다. 물론요, 좋은 감정으로 가졌을 때 더 좋은 느낌이 나겠죠. 공부 열심히 하리라 작정을 하면 됩니다.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첫 글자 시작해보죠. 처음 글자는요, 편안할 유라고도 하고 성시유라고도 하는 자죠. 이걸 뭐 기계유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편안할 유자 밑에 마음심. 아하,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갖게 되면 병도 낫는다 해서 이게 나을 유자죠. 예나 지금이나요, 마음이 병의 근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병은 낫는다 해서 나을 유자. 쾌유되다. 유출유계. 무언가가 생기면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기는 걸 유출유계라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 무언가. 사람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병도 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병이 낫죠. 우리 의사 선생 되기가 요즘은 쉽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웬만한 병은 진단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끝이더군요. 그쵸? 뭐 심지어 변비도 스트레스예요. 대머리 저요, 스트레스랍니다. 웬만하면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뒷목이 뻑뻑해도 스트레스고, 소화가 안 돼도 스트레스야. 세상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걸리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편안히 갖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당장 무슨 일을 끝낼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뒤를 한번 보면서, 지금 그렇다고 모니터 안 보고 바로 뒤 보면 어떡합니까? 뒤를 보면서 좀 여유롭게, 그러면서 나아지도록 나아갑시다. 나을 유자처럼요.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별이유라고도 하고 매일유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세추 옆에 실사, 결국은 실로 새의 발을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유자였다가 또 실로 새의 발을 메어놓는 것처럼 무언가 틀이 되는 것을 별이라고 그래. 이 별이유라고 하는데, 이 별이는 그물의 코처럼, 그물의 가로 세로의 어떤 그 길이처럼 무언가 틀의 형태를 갖는 걸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를 발로 그 새의 그 발에다 실로 묶어놨다는 건 이것이 날아가지 않는 어떤 특정 선상의 틀을 매놨다는 얘기예요. 매일유. 우리 유신 그러면 무언가 새롭게 해놓는 걸 유신이라고 그러고, 유지하다, 매어서 지탱하는 게 유지예요. 매일유자에 잡을 지자, 지탱할 지자니까요. 그 다음 우리 그 무슨 일이냐, 강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별이 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자를 별이유라고 해도 별이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매일유다라고 이해했다면, 새의 다리에 실로 묶어놨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왜요? 실사 배웠고 세추 배웠거든요. 실로 새를 어떻게 했다? 당연히 다리를 묶어놨겠죠. 옛날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매다라는 뜻 속에서 별이유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융통성이 문제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꿰일유자입니다. 무언가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빼어날 수, 벼화 옆에 밑에 이에네자가 붙었죠. 즉 뭐냐, 벼가 싹을 쭉 뽑아내든 뭔가 빼어난 것을 수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수려하다, 수제 이런 거죠. 아주 빼어난 거고, 말재주가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일단 누구를 꿰기를 잘 꿰요. 그래서 이게 꿰어낼 유다. 또 뭐라고도 해요? 좀 말솜씨로 상대방을 꿰다 해서 꿰일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혹하다, 꿰일유, 의혹될 혹. 꿰어서 의혹되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우리 유도하다, 유도탄 할 때 유도는 꿰어서 인도하는 게 유도예요. 그 다음에 유괴범 할 때 유괴. 이거 전부
꿰는 거죠. 결국은요, 말재주가 수려하면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왠지 내가 손해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꼭 행동으로 윽박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 배고파 하면은요, 안 배고팠던 배도 점점 배고파집니다. 여러분, 공부해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하면은 벌써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싫어 그러면요, 들춰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꿰어낸 겁니다. 네, 이번 시간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문문 안에 임금왕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 안에 임금이 갇혀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재미있게도 윤달에는 이 왕이 문박 출입을 삼가했다는 데서 이게 윤달 윤자예요. 윤달이 뭐냐면 365일인 그 한 해를 366일로 만들어서 하루가 남는 것을 모아서 한 달이 되는 해를 윤달이라고 그래요. 그 윤달 윤자입니다. 우리 윤년, 윤여 성세할 때 윤달이 남는다는 얘기죠. 왜 윤달이 남느냐면 양력과 음력의 차이예요. 양력은 태양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달력을 만든 거고요.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달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월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력이 맞는 거죠. 그 음력에서 꼭 하루씩 밀어놔요. 이 달 중에. 그것이 30일이 되면 윤달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4년에 한 번 오는데 이 윤달이 딱 차여지면 뭐가 돼요? 그것은 임금은 그때 문박 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 윤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임금이 왜 문박 출입을 안 했는지는. 왜 그러냐면 달이 남는 것은 임금의 부도덕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터부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박 출입을 자제했던 거죠. 그래 윤달이 생일인 아이들도 있고 윤달에는 묘를 옮기지 않는다. 또 윤달에는 무엇을 안 한다라는 것은 터부시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조차도 문박 출입을 삼가했으니까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또 어떤 글자일까요? 윤달 윤자가 붙은 글자네요.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윤달윤. 무슨 얘기냐? 즉 물이 듬뿍 스며들어서 축축하다 해서 이게 적실윤, 윤택할 윤자입니다. 즉 뭐냐? 윤달은 한 달 동안 여유를 갖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건 물이 촉촉하게 젖어든다 해서 젖을윤, 젖으면 윤택해지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아가씨들 피부에 물이 촉촉하면 일단 윤택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빛날 윤이라고도 하고 윤택할 윤이라고 하죠. 윤기, 습윤, 그 다음 윤활할 때 쓰는 거죠. 사실은요, 사람은 피부에 습기가 있으면요, 윤택해 보입니다. 저처럼 개기름 흐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습기 말이에요. 기름기가 아니고 이 습기, 수분이 있으면 좀 사람은 윤택해 보여요. 그런데 수분이 빠져나간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칠어 보이고 얼마나 허망해 보이고 얼마나 좀 안쓰러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 좋게 사십시오. 그래서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 오늘 제가 물 얘기 좀 많이 하네요. 예, 지금 물 먹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꼭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무슨 외판원 같아요. 예, 정수기 외판원 같기도 하고 언뜻.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데 최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놓지 않으면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과학은요, 의외에서 과학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에서 과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1 더하기 1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점, 열려있는 선상에서 물론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사고의 전환 중에서 틀림없이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죠. 논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의 앞가슴과 새의 어떤 부분을 본딴자에서 이게 새 글자입니다. 새처럼 생겼죠.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추상 문자도요, 이 한자만큼 추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액션 페인팅을 부르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이 획 속에 농축되어 있는 추상미라는 거죠.
지금은 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세이의 가슴 부분이다. 세을. 또 세, 이게 이세저세에서 아무개을이라고도 합니다. 갑을, 갑과 을, 을종, 또 태을 할 때 쓰는 자죠. 중요한 거요. 갑을 병정할 때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세의 앞가슴의 모양 형태의 그 구부러진 형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입구 옆에 이재금이죠. 이재금이 중국식 발음으로는 찡찡 그러는 식으로 이게 좀 사람이 끙끙거리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입으로 끙끙거리는 소리를 낸다 해서 이게 신음할 을푸름자입니다. 결국은 신음하고 끙끙댈 음자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그렇게 발음, 코먹은 소리처럼요. 그러니까 음객 또 음미하다 그런 때 쓰는 거. 을푸름자는요. 결국은 입으로 하는 작용이고 입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킁킁거리듯 찡찡거리는 걸 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성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음을 고스란히 따는 작업을 합치는 지혜로움도 발휘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형성자끼리만 합쳐놓고 예를 들면 이미 만들어진 한자 중에서 그 모양과 뜻만 합쳤다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리까지도 넣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장정정자요. 그것이 정정이 할 때 나무를 쾅쾅 찢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소리까지도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담기는 물론 녹음기가 하죠. 중요한 것 한자는 그 모양 속에서도 소리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빠질 음자라는 거, 음탕할 음란할 음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손톱조가 있고 무언가 이렇게 짊어매다라는 뜻이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을 가까이 하면 물 속에 펑당 빠지듯이 이렇게 쉽다 해서 정도를 지나치다. 그래서 이것이 과할 또 음란할 음으로 쓰인 겁니다. 물은 어쨌든 좋고 볼 일인데 물을 가까이 하면 퐁 빠진다 해서 음란할 과할 음담, 음란, 음탕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술이라는 물을 가까이 하든 실제로 물을 가까이 하든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독성이 있죠. 신문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60% 이상이 중독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한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뭐예요? 안 하면 이상한 현상을 유발시키죠. 공부요. 논리로 할 때 또 다른 걸 유발시키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외우면 중독성이 없지만 논리로 접근하면 한없는 중독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공부 중독처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컴퓨터 선상에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시대가 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중독될 겁니다. 공부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홀로그램이 좀 이렇게 보편화될 수 없는 단계다 보니까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죠. 여러분 저는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때 가발 부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수변 옆에 설립 이런 이야기죠. 서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데서 울읍자예요. 울긴 우는데 소리를 막 내서 우는 게 아니고 소리를 꾹 참고 우는 걸 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읍체, 읍청 그 소리는 안 내지만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간청하는 걸 읍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읍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읍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그 울다 영어로는 cry라는 뜻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한자는 그게 아니에요. 울긴 우는데 소리 내서 우는지 또 입으로 막 우는지 입으로 막 우는 건 울곡자가 있죠. 곡하다. 여러분 그 상갓집에 가서 곡소리 들어봤잖아요. 입구 두 개 밑에 개견자입니다.
그 입을 개처럼 하늘에 대고서 옛날에 개는 늑대과예요. 늑대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꾹꾹 울 때에 울고 소리 내서 우는 건 고기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건 읍입니다. 여자는 읍할 때 남자는 무너지죠. 네, 그냥 갑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세상에 가장 심한 언어는요, 눈물이에요. 눈물만큼 진실한 건 없죠. 눈물, 물론 배우들이야 타고났지만 이 세상에 말밖에 말들이 많아요. 눈물, 그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대화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고 엄마한테 무조건 울지 말고요. 이번 시간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사사로울사라는 건 자기 자신의 모양이고 이 화살시도 자기 자신의 모양입니다. 어원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즉 뭔가 서서 꽉 하나를 틀어맨 거죠. 이렇게 뭔가 하나를 꽉 무슨 쫄라맨처럼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딱 세워놓고서 뭔가 하나 허리에 꽉 졸라맨 사람 같아요.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그런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고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고서 입구가 없잖아요. 딱 입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한결같게 꽉 틀어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무엇을 정리한다는 뜻의 어조사로 결정을 나타내는 어조사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의제, 의호 할 때 쓴다는 얘기죠. 한자의 어원에는 고스란히 그림처럼 담겨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단순화하고 추상화되는 개념 속에서 본래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 사라지고서 좀 문자적으로 도형화적으로 이렇게 간략화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디자인화 된다는 얘기예요. 심벌화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캐릭터라면 그것을 추상화시키는 걸 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심벌. 제가 오늘 좀 영어도 좀 되네요. 이게 심하게 영어가 되는군요. 좀 어쨌든 그냥 대충 그렇게 상징적인 어떤 부호로 남는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의라는 글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마땅하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집을 나타내는 집면이고 이것은 또차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어쨌든 곡간이나 어떤 많은 물건이 쌓아둔 형태입니다. 이렇게 수평선이나 어떤 기준선 위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놨다 해서 또차로 쓰인 자죠. 즉 집안에 많은 물건을 쌓아둔 형상으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이것은 마땅하다. 집안에 무언가 차곡차곡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해서 마땅할 의, 마땅한 일은 옳은 일이죠. 그래서 옳을 의라고도 하죠. 마땅할 의당 편의를 제공하다. 편의, 편할 편, 마땅의. 그러니까 편의라는 것은 편하면서도 마땅한 게 편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편하기도 하지만 마땅한 시설이어야만 편의 시설이에요. 자기 일부만 편하면 나머지는 불편하면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시설이죠. 이럴 때 편의는 편할 편, 마땅할 의. 그렇게 이해하시고 집안에 차곡차곡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하는 겁니다. 사실 통장에 저축할 줄은 알아도 마음과 재주를 저축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마음과 재주를 저축하십시오. 재주요, 여러분이 하던 본업에서 물러났을 때 그 재주가 여러분에게 마땅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 됐든 하루에 30분이 됐든 재주를 누적시켜 놓으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틀림없습니다. 21세기는요. 경쟁사회인데 무슨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고착화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미 이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과거형을 만들 때 이미 무엇 해버렸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렇게 몸기였는데 몸기를 쓰다가 이미 위까지 올라온 게 이미 이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 몸이 이미 다 자라서 그치듯이 뭔가 잘라 끊는 말을 쓸 때 이미 이자를 넣어요. 이왕, 이미 지나간 걸 이왕이라고 그러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부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잘라서 끊어놓듯이 하는 걸 이미 이라고 할 때 몸기보다 좀 위로 올라간 형태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완전히 붙어버리면 뱀사가 돼요. 그러니까 뱀사, 몸기, 이미는 조금 틀이 붙느냐 안 붙느냐니까 유심히 보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마리을 이라는 글자인데 영어에서 and, but 이렇게 이야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말을 잇는다 해서 말이을 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이을 이는요, 이게 인중이라면 그 밑에 수염이고 이것은 그 어떤 턱 수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턱 수염 사이에서 말이 수염 사이로 연이어 나온다는 데서 이것은 문장 연결을 해주는 어조사예요. 어조사 이자입니다. 이금 이이라고 할 때 이이는 종결사를 이렇게 겹쳤으면 이것을 단정 종결사, 강조용법이죠. 뭐뭐일 뿐이다, 따름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거요. 말이을 이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사람 얼굴에 수염이 이어져 있듯이 이어져 있는 형태. 그것을 본단자입니다. 이게 말이을 이자예요. 중요한 것은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걸 접속사라고 그러죠. 접속해주는 품사란 얘기예요. 그것이 역행이든 순행이든 인과관계든 한문에서 말이을 이만 넣으면 됩니다. 물론 역행접속사 파트에 해당하는 그러나는 조금 그럴 연자를 쓰기도 하는데 말이을 이자 넣어도 다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굳이 역행, 순행, 인과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오랑캐 이자입니다. 중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을 때 동쪽 사람인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같이 볼까요? 큰데 서 있는 사람이 활을 들고 서 있는 민족이요. 이게 동쪽 오랑캐 이자인데 오랑캐 이는 오랑캐인데 동쪽이에요. 중국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이 궁도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해요. 그래서 이놈의 궁도만 하면 1위에서 3위는 전부 대한민국 궁녀들이죠. 궁자. 그래 활을 쏘는 사람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궁예 같은 경우는 뭐 활을 쏘서 날아가는 새를 뭐 어느 중요한 부분을 방송 용어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부분을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활궁자고 큰 대자는 사람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활을 들고 있는 사람, 큰 대에 활궁, 활을 몸에 딱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오랑캐이다. 오랑캐는 오랑캐인데 동쪽 오랑캐다. 그래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이적, 오랑캐는 오랑캐인데 이건 북쪽 오랑캐, 북녘 오랑캐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 오랑캐들은 아마 이 그 불을 무지하게 숭상을 했는가 봐요. 그것도 개처럼 말이죠. 이멸, 이게 이제 평평할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멸되다, 이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활 잘 쏘는 건 옛날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은 활만 들면 신이 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 어떤 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조개패는 돈이라는 건 여러분 배웠죠. 두 번째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의 형태거든요. 이게 손이고 요게 두 번째를 나타내는 손가락 두 개의 모양이에요. 즉 두 번째로 돈을 지불한다는 데서 이것은 두 번째다 해서 두 번째의 버금이 또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이적하다, 이거, 이상 할 때 쓰는 자인데 이거나 이상이라는 건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재상의 두 번째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라는 건 두 번째 수레, 뭐 임금 밑에 수레들을 이거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두이를 한일과 두이로 쓰면 남들이 문서를 변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진 두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야 문서상에 실수가 없고 위변조를 못하니까요. 이래서 가진 두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